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CNN 단독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펜타곤 브리핑룸에서 한글로 적힌 메모 한 장이 공개되며 백악관과 의회가 동시에 멈춰 섰다고 합니다. 단 18자 그 짧은 문장은 미국의 군사외교 전략에 예상치 못한 아주 큰 균열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놀랍게도 대한민국 강원도 한 산속의 작은 공간에서 시작됐습니다. 대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한 문장이 지금 전 세계를 울리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사연자를 위해 한마디의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보내주세요.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진실을 전해드립니다. 죽음까지 3시간. 얼어붙은 협곡 바닥. 제 온몸은 서서히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심장 소리와 거친 숨소리만이 눈보라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체온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죠. 이게 내 최후인가? 갑자기 눈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희미한 의식 속에서 검은 실루엣이 보였어요. 피투성이 발로 눈을 헤치며 다가오는 진돗개 한 마리. 그 개의 눈에서 보았던 그 빛나는 눈빛,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증오했던 적국의 개가 37km 눈보라 속을 뚫고 저를 구하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라이트 병장입니다. 한 달 전, 저는 중동에서 가장 끔찍한 기억을 안고 왔어요. 이름하여 배신의 폭발. 제 가장 가까운 전우 데이빗이 산산조각 났던 그 순간이 지금도 악몽처럼 찾아옵니다. 아시아 통신병이 우리 위치를 누설했어. 정보 분석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날 이후 제 마음엔 증오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특히 아시아인들에 대한 증오였죠. 피부색만 봐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불신. 그건 제 삶을 지배했습니다. 그런 제게 내려진 최악의 명령. 제이슨 라이트 병장. 대한민국 강원도 파병 명령이다. 한국이라니요? 적국으로 여겨온 아시아의 한복판으로 가라고요?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이해 있나? 제이슨 병장. 없습니다. 군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데이빗 핸더슨, 제 가장 친한 전우였던 그가 떠오르더군요. 그의 웃음소리, 함께 나눴던 농담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요. 강원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감정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감정은 모두 차단한 채 오직 임무만을 수행하는 냉혈한이 되기로 했죠. 제이슨 라이트 병장님이시죠? 환영합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손을 내밀지 않았죠. 첫날부터 캠프 내 모든 이들이 제 냉랭한 태도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그저 임무에만 집중하기로 했으니까요. 사람들과 교감하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건 제 계획에 없었습니다. 제이슨 병장님, 군견 훈련소로 배정되셨습니다. 이건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제가 배정된 곳은 한국군 특수진돗개 훈련소. 그곳에서 만난 게 그가 바로 하루였습니다. 하루는 이전 주인이 전사한 후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박준호 교관이 설명했죠. 진돗개는 한국 고유의 개로 충성심과 용맹함이 특징입니다. 한 번 주인을 정하면 평생을 함께하죠. 하지만 바로 그 성향 때문에 군견으로는 쉽게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특별한 유대감에 기대어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든 사람이든 충성이란 건 결국 배신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처음 마주친 하루의 눈빛. 그때는 몰랐어요. 그 개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하루는 견사 구석에 웅크린 채 벽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다가가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무관심하게 등을 돌리고 있었죠. 마치 세상에 관심을 잃은 것처럼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인을 잃은 개의 슬픔이라 그 감정이 묘하게 공감됐어요. 저도 데이빗을 잃은 후 모든 감정을 차단했으니까요. 저는 문득 데이빗이 한미 군견 프로젝트 때문에 한국에서 데려온 군견이 생각났어요. 그것도 진돗개였다고 했던가. 저는 속으로 생각하며 애써 데이빗의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소 기록실에서 하루의 파일을 찾고 있었습니다.
박 교관이 기본적인 훈련 지침과 하루의 이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죠. 먼지 쌓인 서류함을 뒤지던 중 우연히 한 폴더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외 파병 기록, 중동작전. 손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숨이 가빠오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폴더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여러 사진과 문서가 있었죠. 그리고 데이빗, 사진 속에 데이빗 핸더슨이 웃고 있었습니다. 중동 기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작은 진돗개 한 마리가 앉아 있었죠. 그 개의 목줄에 달린 이름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루,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데이빗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훈련소 자원봉사했었어. 진돗개 하나가 나랑 유난히 잘 맞았지. 마침 한미 군견 시범 프로젝트 중이라 데려왔어. 하루라는 놈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데이빗의 개였던 겁니다. 폭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개, 데이빗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그 개가 바로 하루였다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데이빗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이 녀석은 특별해, 제이슨. 내 감정을 읽는 것 같아. 언젠가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루가 널 도울 거야. 사진을 들고 하루의 견사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견사문을 열었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려 있었죠. 중동에서 우리가 함께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하루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데이빗의 개라는 것만 알았을 뿐이죠. 하루, 너 데이빗을 알았구나. 나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이빗의 친구야. 처음으로 하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에 제 심장이 멎는 듯 했어요. 하루는 저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데이빗과 함께 있던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넌 알고 있었구나. 날 기억하고 있었어. 조심스럽게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하루가 천천히 다가오더니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코를 가져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의 눈에 슬픔이 깃든 듯 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있는 존재의 반응이었죠. 처음엔 하루가 저를 거부했어요. 데이빗의 개가 마치 저도 데이빗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죠. 너도 그날 모든 걸 봤구나. 사진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하루가 처음으로 제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느꼈죠. 하루는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요. 날이 지날수록 하루와의 관계는 조금씩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불편해했지만 점차 제가 가까이 가도 도망가지 않았죠. 어느 날은 훈련장에서 기본 명령을 내렸더니 놀랍게도 하루가 따르기 시작했어요. 앉아 지시했더니 하루가 앉았습니다. 따라와 말했더니 따라왔어요. 이건 단순한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하루가 저를 선택한 것이었죠. 박준호 교관은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습니다. 놀랍군요. 하루가 명령을 따른 건 데이빗 이후 처음입니다. 데이빗과 저는 가장 가까운 전우였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오랫동안 데이빗에 대해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니까요. 아, 그래서 박준호 교관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루는 알았던 거겠군요. 당신에게서 데이빗의 기운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하루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저와 데이빗이 함께 있던 모습을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는 적에 가까웠던 저를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보다 진실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제이슨 병장님, 지금까지 하루가 이렇게 누군가를 따른 적은 없었습니다. 박준호 교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의 유대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하루의 눈빛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었어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죠. 어느 날 밤 하루의 견사에서 속삭였습니다. 그날 누가 진짜 배신자였는지 알고 있니? 하루의 눈에서 슬픔이 느껴졌어요. 마치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눈빛이었죠. 원래 하루는 수색과 구조에 특화된 개였다고 해요. 박준호 교관이 알려준 정보였죠. 그래서 우리는 더 고급 훈련을 시작했어요. 인명수색, 위험물 탐지, 구조신호 전달 등이었습니다. 하루는 모든 훈련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하루가 저와 함께할 때 그 능력이 한층 더 발휘된다는 점이었죠. 마치 우리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처럼요. 이건 단순한 훈련 결과가 아닙니다.
박준호 교관이 감탄했어요. 하루는 당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그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신뢰라 데이빗을 잃은 후 저는 누구도 무엇도 신뢰하지 않기로 했었어요. 하지만 하루는 그 단단한 벽에 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이던 어느 날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설산에 조난자가 있다는 거였죠. 눈보라가 심했지만 하루와 저는 즉시 수색팀에 합류했어요. 하루가 앞장섰고 그의 감각은 놀라웠어요.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 속에서도 길을 찾아냈죠. 그때였어요. 갑작스러운 눈사태로 발 아래 빙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저를 막으려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우리 둘 다 낭떠러지로 떨어졌죠. 정신을 차렸을 때 우린 깊은 협곡 아래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망가졌고 눈보라는 점점 거세졌어요. 하루는 제 주변을 맴돌며 불안한 듯 짖었습니다. 괜찮아. 하루야 구조대가 올 거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이 날씨에 우리를 찾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죠.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 심해졌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손가락과 발가락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입술로 죽음까지 3시간이라고 중얼거렸죠. 의식은 점점 흐려졌어요. 그때 하루가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눈 속에서 제 주변을 파기 시작하더니 제 재킷의 일부를 물어뜯었어요. 그리고는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뭐 하려는 거야, 하루? 하루가 제 얼굴을 핥더니 갑자기 눈보라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제 재킷 조각을 물고 가버렸죠. 하루, 돌아와. 소리쳤지만 하루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의식이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을 확률은 제로에 가까웠어요. 하루마저 죽게 만든 것 같아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처음엔 환청인 줄 알았죠. 여기, 찾았습니다. 눈을 간신히 떴을 때 눈앞에 보인 건 피투성이가 된 하루였어요. 하루는 37km가 넘는 눈보라 속을 뚫고 기지까지 달려가 도움을 청했던 겁니다. 발바닥은 피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저를 구했죠. 하루 어떻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구조대원들이 들것으로 저를 옮길 때도 하루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서 박준호 교관이 말했어요. 믿기 힘들겠지만 하루가 기지에 나타났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계속 짖으며 사람들을 끌어당기더군요. 그리고는 똑같은 길을 다시 뛰어갔어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죠. 얼음과 눈 위를 달리며 상처를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던 거죠. 오직 저를 구하기 위해서. 의무실에서 회복하는 동안 저는 하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데이빗과 함께 중동에 갔다가 그의 죽음 이후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 이후로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죠. 마치 데이빗의 죽음과 함께 자신의 일부도 죽은 것처럼. 그런데 당신이 왔어요. 박 교관이 말했습니다. 데이빗의 냄새, 그의 기억을 간직한 사람이. 저는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처를 가진 존재였어요. 데이빗을 잃은 슬픔, 하지만 하루는 저를 통해 다시 마음을 열었고 저 역시 하루를 통해 다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하루의 견사에 앉아 오랫동안 대화했어요. 마치 대답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데이빗을 배신한 건 아시아인 통신병이 아니었지. 그는 우리를 구하려 했던 거야. 하루가 처음으로 제 손을 핥았어요. 그 눈에는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 얼어붙었던 증오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죠. 회복 후 하루와 저는 완벽한 팀이 되었어요. 모든 임무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죠. 하루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 생각을 읽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전우가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어느 날 하루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왔어요. 처음으로 완전한 신뢰를 보여준 순간이었죠.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하루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나조차도 잊고 있던 나를 말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그 개는 내가 잃어버린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증오로 가득 찬 나를, 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준 유일한 존재 하루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내 안의 인간성을 잃었을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리투아니아 파견 명령이 떨어졌어요. 2달 후 한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는 데려갈 수 없었어요.
그는 한국 정부 소속 군견이었으니까요. 하루, 마지막 밤이야. 떠나기 전날 밤, 하루의 견사에서 속삭였어요. 내가 나를 구했어. 단순히 절벽에서가 아니라 내 증오로부터 말이야. 하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를 안아주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올게. 약속할게. 작은 쪽지를 써서 하루의 목줄에 달린 캡슐에 넣었어요. 하루에게, 넌 내가 잃어버린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언젠가 꼭 돌아올게. 제이슨. 그렇게 저는 하루를 떠났고, 리투아니아에서의 임무 중 저는 국경 지역 순찰 중 적과 교전하게 됐어요. 부상자를 구하려다 총알이 제 몸을 관통한 걸 느꼈습니다.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건 하루의 얼굴이었어요. 제이슨 라이트 병장, 연락할 가족 있습니까? 군의관이 물었어요. 한국에 있는 진돗개 하루. 저는 희미하게 대답했습니다. 동료들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지막 순간 제 머릿속에는 하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데이빗의 웃는 얼굴도. 제이슨 라이트 병장은 그렇게 하루를 다시 못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세계로 알려지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미 국방부로부터 제이슨의 죽음 소식을 들은 박준호 교관은 미 국방부에 애틋한 편지를 보냈어요. 하루가 매일 같은 시간에 훈련장 끝에 앉아 제이슨이 떠난 방향을 바라봅니다. 마치 그가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제이슨의 유품 중 발견된 일기장은 전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그 개는 내가 잃어버린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증오로 가득 찬 나를, 본래의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해준 유일한 존재. 하루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내 안의 인간성을 잃었을 것이다. CNN은 이 이야기를 특별 보도했어요. 인간성을 되찾게 한 전쟁의 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제이슨과 하루의 사연은 순식간에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워싱턴 DC 펜타곤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이례적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이 떨리는 손으로 메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이슨 라이트 병장의 죽음은 단순한 전사가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사람으로서 살아있었죠. 그리고 이 개가 그 진심을 함께 남겼어요. 대변인은 천천히 사진 한 장과 한글로 적힌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 개는 내가 잃어버린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순간 브리핑룸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한 침묵에 잠겼어요. 기자 한 명이 마른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눈을 비볐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죠. 기억 기반 정서 회복 프로젝트. 일명 하루 이니셔티브의 출범이었습니다. 군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혁신적 접근법이었어요.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에서 한 의원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장관님, 이 병사 한 명의 이야기가 정말 미 국방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인 채 침착하게 답했어요. 그는 총을 들고 싸운 단순한 병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국의 진돗개와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했죠. 그가 남긴 것은 단지 메모 한 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군대는 수많은 전투로 삶의 길의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다시 삶의 길을 찾고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강원도 진돗개 훈련소에는 특별한 명패가 세워졌습니다. 제이슨 라이트 병장, 데이빗 핸더슨 병장과 하루를 기억하며라고 써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하루는 두 병사의 마지막 전우였다. 하루는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훈련소 벤치에 앉아 제이슨이 떠난 방향을 바라봅니다. 그의 목줄에 달린 두 개의 메모를 박준호 교관이 가끔 읽어주곤 하죠. 하나는 데이빗의 것, 하나는 제이슨의 것입니다. SNS에선 순식간에 해시태그가 퍼졌어요. 해시태그 사람을 기억한 게, 해시태그 마지막 전후, 해시태그 하루노트. 전 세계 수백만 건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고 미국 내 진돗개 입양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CNN 다큐멘터리 기억하는 눈동자의 마지막 장면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어요. 미국과 한국의 국기 사이에 놓인 하루의 사진과 함께 자막이 올라갔죠. 헌신은 종을 초월한다. 기억은 국경을 초월한다. 하루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증오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기억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힘. 하루는 1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원도의 모든 군견들이 특별의식에 참석했고 미 국방부에서도 대표단이 파견되었어요. 하루의 유해는 특별히 제작된 묘비 아래 안치되었죠.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여기 잠든 하루는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기억한다. 데이빗 핸더슨과 제이슨 라이트.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참된 기억의 의미를 가르쳐준 진정한 전우.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는 종종 상처와 고통으로 마음의 벽을 쌓고 원래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루는 제이슨의 본래 모습을 기억했죠.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기억해주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매일 앉았던 그 벤치에는 지금도 가끔 황갈색 진돗개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인다고 해요.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며 언젠가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어쩌면 먼 하늘 어딘가에서 데이빗과 제이슨도 하루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하지만 영원히 기억으로 연결된 채로 말이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셨다면 댓글로 제이슨 라이트 병장과 진돗개 하루에게 응원 메시지 남겨주세요. 이 모든 것은 한 마리 개의 놀라운 기억력과 충성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는 단순히 주인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죠. 하루는 한 사람의 잃어버린 영혼을 기억했고 그것을 되찾아 주었어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감동 스케치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